104쪽의 3번 문제. 다음 표는 준인회 반 학생들 20명의 혈액형 조사를 한 거죠. 이 자료의 최빈값을 구하시오. 최빈값은 자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게 최빈값이죠. 자료 개수가 누가 제일 많나? 무슨 형이 제일 많아요? O형. 그럼 최빈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 숫자를 쓰라는 뜻이니까 8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문제 5번. 다음 자료는 어느 중학교 중학교 야구팀이 7번의 경기에서 얻은 점수를 조사한 건데 이 자료에 평균과 최빈값이 서로 같답니다. X값을 구하셔.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고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제 다 더한 다음에 개수를 나눠볼 텐데 일단 더해봅시다. 이게 13이고요. 얘는 15가 되고 얘는 11이 되고 이렇게 더하면 28이 되고 이렇게 더하면 39가 되죠. 그럼 x 플러스 39 얘를 7번의 게임이니까 이걸 나눈 게 이제 평균값일 거예요. 근데 이 평균과 최빈값이 같습니다 라고 되는데 최빈값을 찾읍시다. 6이 몇 개 있나요? 일단 보이는 거는 3개, 7이 몇 개? 1개, 그 다음에 9는 몇 개? 1개, 5는 1개. 근데 지금 x가 그럼 뭔지 모르는데 x가 7이든 9든 5든 최빈값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네요. 최빈값은 얘가 제일 많네요. 최빈값은 6이죠. 양쪽에 7을 곱하면 x 플러스 39 6, 7, 42 넘어가면 x는 3, 네. 저기는 x값은 3임을 알 수 있다. 108쪽에 1번 줄기입 그림은 호연인의 반 학생의 수학 성적을 조사한 거죠. 점수를 보니까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이 표시를 보통 바라고 하거든요. BAR 줄 그었다는 얘기예요. 5바 0은 50점을 뜻하는 거니까 여기 가운데가 10자리와 1자리를 구분하는 선이라는 얘기겠죠. 여기 때는 50점, 51점, 56점, 57점, 맨 끝에는 95점, 97점, 98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학생들의 점수.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일단 몇 명이에요? 위에 4명. 몇 명이 필요한가요? 뭐 당장은 몇 명 필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합시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점수 때 몇 점대요? 70점대가 제일 많죠? 입회 개수가 제일 많은 게 정답일 테니까. 수학 성적이 6번째로 높은 학생이면 아래서 세야 돼요? 위에서 세야 돼요? 아래에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이 친구네요. 몇 점? 85점. 수학 성적이 77점 이상 84점 이하인 학생 77점이면 이상인가 포함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78, 79, 79, 79, 81, 82, 83, 84점 이하까지니까 여기까지. 몇 명입니까? 왜요? 아니, 저 4 빼고 썼어요. 이하니까 포함시키는 거죠. 그럼 위에 5명, 아래 5명, 총 10명. 수학 성적의 중앙값과 최빈값을 각각 구하시는데 남은 건 중앙값, 최빈값인데 최빈값은 가장 많은 점수죠. 최빈값은 얼마야? 79. 일단은 최빈값은 똑같은 값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거니까 잎의 숫자가 똑같은 게 몇 개 있는지 봐야 되겠죠? 이쪽에는 지금 없고요. 이쪽에도 없고 이쪽은 79가 3번 있죠? 79점이 3번. 그다음 여기는 84점이 2번. 그리고는 없네요. 다 하나씩인 거니까. 그럼 최빈값은 79점이 될 테고 그 다음 중앙값은 크기 작은 순으로 별한 다음에 크기 작은 순이면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옆으로 쓰진 않을게요. 그렇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앙값, 가운데 있는 값을 찾아서 그 값을 쓰면 되는데 이 자료가 홀수개이면 정가운데 있는 건 하나인 거고 자료가 짝수개이면 정가운데 2개니까 가운데 값 2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자료 개수가 몇 개냐면 위에는 몇 개예요? 4개, 아래 5개, 여기 몇 개? 9개, 여기는 8개, 3개. 다 더하면 9, 18, 얼마? 26.
여기 29. 맞죠? 그럼 몇 번째 자료가 정 가운데 값이에요? 몇 번째 자료가 정 가운데죠? 다섯 번째 거예요? 자, 이게 일단 자료가 홀수기일 때는 정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 1개이고 짝수기일 때는 중앙값이 2개라고 그랬죠? 그 2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되는데 홀수기일 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걸 찾는데 예를 들어서 1, 3, 5 중앙값 어디예요? 두 번째 자료지. 아니면 4, 9, 10, 11, 20 중앙값 어디죠? 세 번째 자료죠. 어떻게 찾나요, 이거를? 이거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개수가 몇 개 안 될 때는 정중앙이 어딘지 알겠는데 개수가 많아지면 정중앙을 어떻게 찾죠? 변량의 수 빼기 나누기 2하면 되니까요? 나누기가 맞긴 한데 딱 나누기 2만 하면 안 돼요. 변양수의 3개죠. 3개를 나누기 2하면 1.5개잖아. 1.5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짝수면은 나누기 2를 하고 양쪽 옆에 쪽에 있는 양쪽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 2, 3, 4, 5, 6, 7 자료 7개죠. 중앙은 몇 번째예요? 네 번째 자료지. 3개일 때는 두 번째 자료, 5개일 때는 세 번째 자료, 7개일 때는 네 번째 자료. 무슨 규칙일까요? 자료의 개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두 번째 자료가 중앙값이죠. 자료의 개수 5개에다가 1을 더하면 2로 나눴을 때 세 번째 자료가 중앙값이에요. 자료가 7개면 7개의 개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네 번째 자료가 중앙값이에요. 1을 왜 더해요? 그래야 지금 나오니까.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3개일 때는 두 번째, 5개일 때는 세 번째, 7개일 때는 네 번째. 그 규칙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의 개수에다가 1씩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정확히 중앙값의 번호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1을 왜 더해요? 라고 묻는다면 이걸 찾으려고. 규칙을 찾으려고 이런 규칙을 통해서 중앙값을 찾아내려고.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중앙값은 자료가 몇 개였죠? 29개였죠. 그럼 29개 1을 더하면 30개고 걔를 2로 나누면 몇 번째 자료가? 크기 작은 순에서 15번째 자료가 중앙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위에 4개, 여기까지 9개. 그렇죠? 그 다음부터 세는 게 낫겠죠? 넘어갔으니까.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얘네요. 몇 점? 중앙값은 78점이 중앙값이 됩니다. 헐, 77.5나는 네? 어떻게 하는 거야? 아셨죠? 어쨌든 홀수기일 때는 그 자료 개수에 1 더해서 전체 자료 개수를 짝수기로 만든 다음에 2로 나눠버리면 그때 나오는 그 번째가 중앙값의 위치가 된다. 홀수기일 때는. 왜 이렇게 짝수가 지금 건데? 됐나요? 홀수기일 때는 그래요. 그럼 짝수기일 때는 자료가 만약에 이렇게 4개 있어요. 그럼 중앙값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죠? 그럼 1, 2, 3, 4, 5, 6 자료가 짝수기 6개일 때는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앙값이 나오죠. 그럼 자료가 만약에 8개이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더해서 2로 나누죠. 그럼 얘는 어떻게 찾죠? 그럼 자료가 만약에 20개야. 1, 2 쭉 해서 20개. 그럼 중앙값은? 20으로 나누면 아니에요. 15, 16 4 플러스 그러니까 규칙을 찾으라는 얘기야.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플러스 2하고 나누기. 아니에요. 잠시만요. 얘는 쉬워요. 자료 개수가 4개죠? 네. 얘를 2로 나눠요. 아, 그럼 두 번째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자료 6개죠? 2로 나눠요. 그럼 세 번째와 그 다음에 있는 거. 자료 8개죠? 2로 나눠요. 그럼 네 번째와 그 다음에 있는 거. 그럼 자료 20개면 2로 나누면 10번째와 11번째 있는 숫자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중앙값이 돼요. 아시죠? 짝수기는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좀 써놓을까요?
중앙값의 위치 찾기. 근데 만약 자료 개수가 별량의 개수가 홀수 개이면, 그러니까 별량 개수는 총 n개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통칭해서 n개, 얘 별량이 있는데 그 n개가 홀수 개야.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요? n에다가 1을 더한 숫자에 2로 나눈 숫자에 번째를 붙이면 돼요. n 플러스 1을 2로 나눈 번째, 그게 중앙값입니다. 그럼 짝수개이면 당연히 답이 두 개를 더 써야 될 텐데, 마지막에 있는 네, 마지막 숫자에 2로 나누고 그 다음 그거 번째와 요거 다음에 있는 이걸 2로 나눈 숫자 더하기 1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20개였으면 20 나누기 10번째와 10번째로 1을 더한 11번째 됐나요? 네. 걔네 두 개의 이 둘의 뭐를 구하시면 돼요? 평균. 그게 중앙값입니다. 얘는 그 번째 자체가 답이고 얘는 번째는 찾았어요. 근데 두 개니까 그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평균값이 중앙값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중앙값을 앞으로는 찾아주시면 돼요. 개수가 많아도. 자, 대박인데? 아 야, 뭐 원피스, 상크스 뭐 다 나오는구나. 그럼 좀 남이 하지 차라리 남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 2개. 일단 이거 잘 골라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오히려 그냥 숫자로 계산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학생들이 잘 틀리는 유형이에요. 꼼꼼하게 다 따져봐야 되거든. 그래서 대부분 다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읽다가 자기 말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뒤는 안 보는 거야. 이게 습관이 잘못된 친구들이죠. 자기 답이 완벽하게 100% 확신이 없는 이상은 그 확신이 있어도 자기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다. 줄기와 이 그림에서 별량의 최대값을 알 수 있다. 그런가요? 좀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줄기와 이 그림에서 별량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배열되는 상태에서 나와 있는 숫자 중에 가장 큰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줄기와 입은 수치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이건 맞는 말이죠. 별량을 나눈 구간의 너비를 계급의 개수로 한다.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러면? 계급의 크기. 그렇죠. 크기라고 부르죠. 개수가 아니고 계급의 크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2번. 2번이 답이죠. 줄기와 이 그림에서 줄기에는 중복되는 수를 한 번만 쓴다. 네, 맞는 말이죠. 잎은 다 나눠 쓰지만 네, 줄기와 이 그림에서 줄기에는 중복되는 수를 한 번만 쓰잖아요. 네. 아마 잎이랑 헷갈린 것 같은데? 잎은 중복되는 수를 나와도 여러 번 쓴다인 것 같은데 이거는 줄기를 말한 거니까 맞는 말이죠. 도수 분포표에서 각 별량의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다. 안 돼요. 아니요. 안 돼요. 네, 틀렸죠? 이게 단점이죠. 도수 분포표에. 정확한 값은 모른다. 그냥 개수만 알 수 있다.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조사해 나타내는 표를 도수 분포표라 부른다. 맞다. 그게 이름이었죠. 계급에 포함되는 도수를 표로 만든 것. 도수 분포표. 틀린 거는 2번과 4번이다. 이쪽 도수 분포표는 어느 놀이공원 방문객 30명의 입장 대기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겁니다. 대기 시간이 15분 이상인 방문객이 전체 40%일 때 A, B 값을 각각 구하시오. 자, 물어보는 거는 일단 전체가 30명인가 나와 있죠. 근데 대기 시간이, 그러니까 생각해봐, 문제를. 30명인데 여기 빈칸 중에 뭐 하나만 모른다 하면 나머지를 다 더한 다음에 30에서 빼내면 A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값을 두 개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숫자가 다 더해서 30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A, B를 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힌트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대기 시간이 15분 이상인 사람, 15분 이상이면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 두 개를 다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을. 맞죠? 15분 이상이면 이 두 계급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계급이 전체 인원의 40%랍니다. 100분율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합계 전체 인원수분의 내가 원하는 인원수 몇 명? B B 플러스 4명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 40%. 자, 이제 계산. 여기 0 하나 지우고, 여기 0 하나 지우고, 또 여기 0 하나 지우고, 또 여기 0 하나 지우고. 그럼 남은 거는 3분의 b 플러스 4. 우변은, 이건 다 약분되고 1밖에 안 남았죠? 4. 양쪽에 3을 곱해야 되겠네요. b 플러스 4는 3, 4, 12. 따라서 b는 8명. 자, b가 8명. 이제 다 됐네요. 그럼 이제 a는 쉽게 구할 수 있죠. 30명에서 여기 합친 게 9명, 이렇게 합친 게 12명, 이렇게 합치면 21명. 따라 여기는 a는 몇 명? 9명. 9명 이렇게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 히스토그램을 그렸죠. 도수 분포표의 단점이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숫자로 표로 막 만들다 보니까 표가 막 칸이 많아지고 숫자가 막 여러 개 나열되다 보면 조금 보기도 좀 사실 좀 쉽진 않아요. 도수 분포표도. 그거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숫자로 되어 있는 표를 그림으로 나타내되 그 그림을 막대 그래프 형태로 그린 게 히스토그램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이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꺾은 선 그래프 모양을 나타냅니다.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그럼 꺾은 선 그래프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하냐면 만약 히스토그램이 그려져 있으면 덧된 큐예요.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이 히스토그램의 윗변에 중점이 있죠. 거기다 각각 점을 찍어줍니다. 윗변의 중점에 점을 찍어요. 근데 선생님 계급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죠? 마치 계급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거기서 바닥에는 0 부분에 가운데다 이렇게 점을 찍어줘요. 그리고 그 점들을 부드럽게 아니고 선분으로 쭉쭉 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걷고 이렇게 그어주시면 하나의 이렇게 꺾은 선 모양의 도형이 나타나죠. 여기 선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 꺾은 선 모양의 도형이 나타나요. 이 도형을 앞으로는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도수분포를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낸 그래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도수분포의 그래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줄여서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불러요. 히스토그램의 윗변의 중점에 점을 찍고 나타내서 연결한 이 그래프를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른다. 자, 이 그래프의 특징 나와 있죠? 특징.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이는 도수분포 다각형 얘랑 가로축으로 둘러싸이는 이 부분에 이제 공간이 막혔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 넓이 값은 실제로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과 같다. 왜 이게 도형이 전혀 다른데 왜 같은 거지?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요 그림 잘 보시면 요 이제 확대한 그림인데 이쪽에 있는 위에 부분의 넓이와 이쪽에 있는 아래 부분의 넓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의 이 부분을 떼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고 히스토그램의 이 부분을 떼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고 떼서 여기다 붙이고 떼서 여기다 붙이고 이쪽도 떼서 여기다 붙이고 이쪽도 떼서 여기다 붙이면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없어진 만큼 그 안에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채우기 때문에 결론은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막 꺾여 있는 이런 복잡한 그래프의 넓이를 구할 수는 없고 머릿속으로는 이거는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같아.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우리를 알고 있죠. 직사각형 넓이 총합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게 가로가 계급의 크기였어요. 얘가 계급의 크기잖아요.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이걸로 히스토그램 넓이를 구할 수 있었죠. 그 공식이 결국은 여기까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를 구하는 것도 같은 내역이 된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해야 될 게 굳이 도수분포 표도 있고 그거를 막대 그래프로 그림으로 나타낸 히스토그램도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 모양의 형태를 띄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 내용 때문이에요. 2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할 때 히스토그램보다는 좀 더 편리하다는 얘기죠. 여기는 지금 자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여긴 자료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만약 자료가 이게 만약 1반에 자료를 조사한 거예요. 근데 2반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계급에 있는 자료가 2반은 이만큼 있고 3반은 뭐 이만큼 있고 4반은 이만큼 있고 5반은 뭐 똑같고 6반은 뭐 이만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대 그래프 위에다 다시 막대 그래프를 겹쳐놓으면 둘의 구분이 쉽지 않죠.
색깔이 겹치잖아. 이쪽에 1반은 뭐 예를 들어 뭐 파란색 계열로 했고 2반은 뭐 초록색 계열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겹치는 이런 부분은 색깔이 중첩돼서 이상한 그림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비교가 아무래도 그림 위에 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서로 비교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파란색으로 1반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가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근데 2반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뭐 여기 있다고 치고 여기 있다고 치고 여기 있다고 치고 그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아까 그래프랑 확실히 구분해서 그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자료 중에 어떤 계급에서는 어느 반이 좀 더 큰 도수를 갖는지 작은 도수를 갖는지 또 다음 계급까지 넘어갈 때 1반은 요 계급에서 이 계급 넘어갈 때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죠. 근데 2반은 상대적으로 이 계급에서 이 계급으로 넘어갈 때 인원이 그렇게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여기 있는 구간에서 1반이 2반보다는 좀 더 인원수가 확 대폭 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단순 비교하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 두 개를 겹쳐 놓으면 그 겹쳐진 부분 때문에 비교가 좀 힘든데 그 막대 그래프를 제외한 윗변의 중점을 잡아서 지금처럼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모양상 이렇게 선 두 개 나타나게 이렇게 이런 식의 선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좀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 때문에 히스토그램보다는 두 개 이상의 자료를 단순적으로 비교할 때는 꺾은 선 그래프가 좀 더 잘 쓰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뭐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까 말했지만 그럼 선생님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릴 때는 히스토그램을 꼭 그려야 되는 겁니까? 그려져 있으면 땡큐지. 그려져 있지 않으면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립니까? 요 다음 계급에 마치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히스토그램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도수의 양만 보시면 돼요. 도수의 양이 8이죠? 그럼 8은 2줄일 텐데 요 계급에 8과 겹치는 이 선분에 여기 정 가운데 점 찍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점 찍는다는 거죠. 그거 굳이 안 그려도 우리가 저 정도는 찍을 수 있으니까 10 위치의 정중앙에 6 위치의 그 다음 계급의 정중앙 이 위치가 여기죠? 여기 그 다음 계급의 정중앙 이걸 잇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는 정중앙에 있다고 치고 점을 이으면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이 완성이 된다. 그럼 만약에 이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이 가로축과 만나서 이렇게 생긴 폐공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 넓이를 구하라면 뭐의 넓이를 구한다?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구한다. 히스토그램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계급의 크기는 항상 다 2죠. 2 곱하기 도수의 총합 30. 그럼 히스토그램 넓이는 60. 따라서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도 60이 된다. 쉬워요. 알고 보면 쉬운 겁니다.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은 그 그림의 형태가 좀 다를 뿐이죠. 하지만 내용은 완벽히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도수분포 다각형인데요. 이제 찢어놨죠? 혹시 꼭 저런 친구들 있어요. 뭐 잊어버리거나 찢어버리거나 뭐 잘못 보거나 뭐 이런 친구들. 40명이 1년 동안에 국내 여행을 다녀온 횟수를 조사했는데 찢어져서 안 보여요. 근데 국내 여행을 다녀온 횟수가 8회 이상 10회 미만 8회 지금 두 계급이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디에 힌트를 알냐면 이 계급의 힌트를 알고 있어요. 이 계급의 힌트를 알고 있죠. 여기는 전체 인원의 25%에 해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백분율 구하는 방식은 여기 있는 인원은 모르니까 그냥 X명이라고 합시다. 몇 명인지 모르니까요. 전체 인원 40명 중에 여기 8회 이상 10회 미만인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100을 곱했더니 백분율 25%가 나온다. 약분한다. 다시 약분한다. 2 남고 여기는 5 남는다. 됐죠? 그럼 일단 써보면 2분의 5 이것도 약분이 돼요. 여기 5랑 여기 25 약분되죠. 그럼 여기 1 남고 여기는 5가 남으며 남은 값은 2분의 x가 5 얘만 남았죠? 양변에 2를 곱하면 x는 10이 됩니다. 여기 10명 있네요. 10명 있었구나 여기. 알아냈죠? 그러면 2번 6회 이상 8회 미만은 몇 명입니까? 이제 남은 거는 다 빼내면 되죠. 40명 빼기 첫 계급 3명, 두 번째 계급 6명, 그다음에 세 번째 계급은 몰라요. 이걸 Y명이라고 합시다. Y명.
빼기 그 다음 계급이 지금 10명인 걸 찾아냈죠? 그 다음은 4명, 그 다음은 2명. 됐나요? 네. 이게 얼마? 15. 아, 네, 선생님 말을 잘못했나요? 이것을 다 빼내면 이게 몇 명? 15. Y명. 40명에서 여기는 이 계급만 빼고 남는 인원을 다 빼면 이 계급의 인원만 남겠죠. 그럼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10이고요. 여기는 20이 됐고 이렇게 하면 25니까 40에서 25를 빼면 15. 저 계급의 인원은 15인 걸 알았다. 이 문제랑 이게 지금 두 개 모르잖아요. 여기 두 개 모르다 보니까 다 더해서 30명을 모르겠고 이제 여기서 이 조건을 가지고 두 개 계급 중에 하나를 찾아냈지 않습니까? 이게 히스토그램의 이 문제랑 네,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건 일치해요. 여기 인원 몰라요. A명. 여기 인원 몰라요. B명.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요. 다 더하면 40명이지만 각각이 몇 명인지 몰라. 근데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이 조건을 보니까 B가 몇 명인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B 인원 수 찾고 찾아낸 값을 40명에서 빼내면 A 인원이 나온다.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니까 저번 시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오늘 배우는 도수분포 다각형까지는 그 별량을 표시하는 방법이 표냐, 막대 그래프냐, 꺾은선 그래프냐의 차이점이지 똑같은 자료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절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좀 다르겠다. 표냐, 그림이냐, 또 그림 중에도 막대냐, 꺾은선이냐 이 정도의 차이를 둔 거지 자료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완벽히 동일한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그때 맞게 잘 푸시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눈치 없이 막 속아줬어야 되는데 야 얘들은 어디 있니?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눈치가 없어 사람이. 이게 단점이야. 상대도수는 아까 말한 대로 크게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고 정의대로 잘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급에 분명히 상대도수가 있을 텐데 그 상대도수란 값은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통해서 나타낸다. 예를 들어 여기 표가 나와 있죠? 어떤 자료를 조사했는데 10회 이상 12회 미만인 사람이 1명, 그 다음은 3명, 6명, 10명인데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한 명이 사람은 한 명인데 나는 전체 인원에 대한 존재감이 얼마일까? 나는 얼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를 계산하려 하려다 보니까 우리 반 전체는 20명인데 그 중에 내가 한 명이니까 20분의 1 정도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고 여기는 3명은 20분의 3 정도의 존재감 20분의 6, 20분의 10 그걸 정리해 봤더니 이걸 소수로 나타내는 분수로 써도 되는데 보통 상대 도수는 소수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0.05, 0.15, 0.3, 0.5가 되고 결론은 이 값들을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왜 1이 됩니까? 그러면 이 값들은 왼쪽에 있는 분수값과 같고 20분의로 다 통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인데 이게 뭐죠? 이게 도수의 총합인 20이잖아요. 이게 도수의 총합 20이에요. 결론은 20분의 20이니까 약분하면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별표 쳐놓으세요. 상대 도수의 총합은 늘 1이 나온다라는 것과 그다음 이 부분 각 계급의 도수는 결론은 상대 도수에 정비례한다. 여기도 별표 쳐놓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송해요. 네, 이건 그렇다는 거예요.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도수에 정비례한다라는 표현은 왜 그러냐면 보시면 여기 지금 한 명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 계급은 3명 있죠. 몇 배인가요? 3배. 3배죠. 그럼 여기 1이라는 사람의 상대 도수 값이 0.05였는데 3명에 대한 상대 도수 값은 0.15고 이것도 몇 배죠? 3배입니다. 이렇게. 이건 몇 배인가요? 6배죠? 0.5에서 6을 곱하면 0.3이 돼요. 6배. 본 것처럼 상대 도수는 도수의 크기에 정확히 정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상대 도수가 2배 눈에? 그럼 도수도 2배. 도수가 3배 눈에? 그럼 상대 도수도 3배. 이런 식으로 서로 도수와 상대 도수는 서로 정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책 옆에다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이건 공식은 외우셔야 되니까. 혹시 이런 그림 기억나세요? 이 그림? 거속시, 그치. 거속시 쓰죠? 고속시. 여기도 고속시가. 여기서 왜 거속시가 나오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 같은 줄에 있는 거는 곱하는 거고, 속력은 거리분의 시간. 아, 시간분의 시간분의 거리. 밑에 있는 게 분모, 위에 있는 게 분자였죠.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 내용에 뭐만 바꿔 쓰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네, 이 내용에 이 거 자리에 도 쓰시고, 이 속 자리에 상 쓰시고, 이 시 자리에 총 씁니다. 이제 외울 때는 도상총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거속시가 아니고 도상총. 그럼 선생님, 이 도는 무엇을 줄여 쓴 겁니까? 그러면 거리, 속력, 시간은 다 줄여 쓴 게 뭔지 금방 알겠는데 이건 좀 헷갈리죠? 도수분복. 근데 얘는 그냥 도수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계급의 도수. 그 계급의 도수. 이 상은 뭘 줄여 쓴 걸까요? 상대 도수. 상대 도수를 줄여 쓴 거겠죠. 이 총은 뭘 줄여 쓴 거예요? 총량. 도수의, 그죠? 총합할 때 그 총을 줄여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갖다 끼시면 돼요. 똑같은 공식이니까. 아, 도수는 줄여 쓴 거죠? 그 계급의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도수의 총합과 같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 상대 도수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좀 전에 배웠던 저 공식이죠.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도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상 상대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렇게 쓰면 네, 총합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상총, 거속시 같이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규칙을 그대로 그 글자 바꿔서 똑같이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 그림은 이거 공식을 외우려 하지 마시고 요 표현을 네, 익히시면 돼요. 도상총 이 표현을 익히시면 똑같이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네. 뭐가 왜요? 왜? 상대 도수 분포표를 보고 빈칸을 채우라는 얘기죠. A, B, C, D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A, A는 뭐였죠? A요. 예? 아, 총합이요. 네, A는 도수의 총합이요. 이게 뭐야? A는 도수의 총합이에요. 그럼 도수의 총합을 직접 구해야 되잖아? 그럼 방법은 두 가지예요. CD를 빨리 찾던지 아니면 도수의 총합을 직접 계산하든지. 좀 전에 배웠잖아. 도상총. 도수의 총합 구하는 공식은 도상총, 상대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그럼 결국은 상대 도수와 그 계급의 도수가 잘 나와 있는 한 계급을 찾으라는 얘기죠. 어떤 계급이에요? 두 개나 알고 있네. 80 이상 85 아니면 85 이상 90. 상대 도수 위에 있는 걸 쓸게요. 0.2분의 그 계급의 도수 4. 그럼 이걸 계산하면 위아래 10 곱합시다. 그럼 20분의 2분의 40 약분하면 20. A는 20이네요. 도수의 총합은 20이었다. 예, 찾아냈죠? 20입니다. 자, 이제 C값 구합시다. 이제 C값. C는 뭘 찾는 거죠? 도수를 찾는 거죠. 도수 구하는 공식은 도상총, 상대 도수와 도수의 총합을 곱합니다. 그럼 C의 도수, C의 상대 도수 0.25 곱하기 도수의 총합 20. 얼마예요? 20.56. 네, 5. 그 C는 5가 된다. 그럼 D는 위에는 이 방법을 써도 되지만 다르게 써보면 전체 20명 중에 뭐 빼면 돼요? 위에 3명 빼고 4명 빼고 6명 빼고 C가 몇 명이었죠? 5명. 이렇게 빼내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10명, 18명, 2명. 뭐 이 위에는 이 공식을 써도 됩니다. 저도 나와 있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됐고요. 그러면 C는 5명, D는 2명. 자,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마지막 문제. 국어 성적이 75 이상 80 미만인 사람을 찾읍시다. 어디 있나요? 75 이상 80 미만이면 2계급이죠. B를 아직 안 구했네요. B를 구해야 되겠네요. B는
상대 도수죠. 상대 도수 구하는 공식은 도상총이니까 총분의 도, 총 20, 도, 저 계급의 도수죠. 3. 되나? 여기다 5를 곱하면 100, 여기다 5를 곱하면 15, 100분의 15, 0.15. 근데 저거 상대도수의 총합.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기는 B값을 구하려면 1에서 0.2 빼고, 0.3 빼고, 0.25 빼고, 0.1 빼면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뭐, 그래도 됩니다. 자, 남은 건, 이제 여기 학생이 몇 퍼센트입니까? 구하는데, 잘 봐. 퍼센테이지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총합분의 그치. 하고 싶은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에다가 뭘 곱하죠? 100. 이렇게 하면 이게 백분율이 되죠. 몇 퍼센트입니까? 라는 백분율이 돼요. 근데 여기를 네 글자로 뭐라 불러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 부르죠? 총분의 도. 네 글자로. 상대도수. 상대도수겠죠. 이게 상대도수 공식이잖아요. 상대도수. 그러면 상대도수에 100만 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백분율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급이 전체 인원의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B 곱하기 100 하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약간 근데 B 값이 0.15였죠? 0.15 곱하기 100이니까 몇 퍼센트? 여기는 전체 인원의 15%가 된다. 아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그 공부했던 이 개념. 네. 왜 이니셜이야? 지하리. 아니, 전지하 아니에요. 이게 왜 전지하예요? 왜 전지하 아니에요. 린, 거, 전지하 아닙니다. 네. 린거와. 네, 린거와를 쓴 거예요, 린거와. 자,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 상대도수의 개념에 이제 뭐까지 추가할 수 있냐면, 백분율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다른 단원에서는 항상 이 계산을 했어야 되거든요. 전체 인원수 분의 특정 계급의 인원수 곱하기 100 해야 되는데, 이게 요만큼을 네 글자로 상대도수라 부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계급의 상대도수값만 계산하고 거기다 100만 곱하면 아주 쉽게 백분율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도수표의 장점은 그 상대도수 값에 100을 곱하면 어렵지 않게 백분율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위쪽에 있는 특정 있잖아요. 이게 도입니다. 도. 뭐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해야 되죠. 문제에서 원하는 아까 75 이상 80 미만 이렇게 특정 원하는 도수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이 전체라는 건 흔히 총을 말하고 도수의 총합. 위에는 특정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외웠던 도수를 말해요. 그 특정 계급의 도수. 상대 도수에 100을 곱하면 백분율이 나온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도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네. 도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이게 앞쪽에 도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를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불렀죠? 그럼 얘는 뭐라 불러도 되냐면 상대 도수를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그래프 모양이 꺾은 선이죠?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 앞에는 도수 분포 다각형이었죠? 그 앞에 상대를 붙이면 돼요.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 그래프를. 앞쪽에 배운 거랑 연계해서.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러면 앞쪽에서는 여기가 도수였죠. 그러니까 도수의 크기를 찍고 그 도수를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게 도수 분포 다각형이었다면 이번에는 도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상대 도수를 나타내놓고 그 상대 도수를 꺾은 선 그래프 모양이 이어요. 그럼 이 그래프를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수를 표현했느냐, 상대 도수를 표현했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풀이법이나 그 표기법, 그림을 그리는 방식 이런 거는 똑같아요. 마치 여기에 계급이 있고 그 계급이 히스토그램에 이제 직사각형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앞쪽에서는 도수의 위치에다가 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상대 도수의 위치에 점을 찍고 이렇게 모양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앞쪽에 이게 도수 분포 다각형일 때
여기에 넓이를 구하라면 공식이 뭐였죠? 그거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 위에는 저 그림이죠. 저 그림의 넓이를 구하라면 계산법이 동일하지 않을까요? 계급의 크기 곱하기 뭐의 총합? 그치, 상대 도수 분포표니까 상대 도수의 총합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대 도수의 총합이 얼마임을 알고 있나요? 1임을 알고 있죠. 그럼 1은 곱하나 마나니까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면 그냥 뭘 구하시면 돼요? 계급의 크기만 갖다 쓰시면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 요 내부에 만들어지는 요 넓이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지금 그려진 이 그림에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계급 크기 10. 네,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저기서는 10이죠. 계급의 크기가 10. 아셨습니까? 내용 똑같습니다. 이런 거 한 번만 해봅시다. 자, 다음은 은정이에 대한 중학교 학생 60명 키에 대한 상대 도수 분포를 나타낸 표죠. 도수 분포를 나타낸 표가 아니고 상대 도수의 표를 그렸으니까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입니다.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 어디예요? 도수와 상대 도수는 서로 땡땡땡 하다. 땡땡땡 한다. 정비례한다. 따라서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을 찾으라는 얘기는 상대 도수가 가장 작은 작은 계급을 찾는다. 여기서 상대 도수 가장 작은 계급이 어디예요? 150. 여기죠, 여기 계급. 150 이상, 155 미만. 이게 제일 작은 계급인데 거기 상대 도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쓰시면 되죠? 0.05겠죠. 이게 여기 한 칸이 0.1이면 반 칸이니까 0.1의 반, 0.05겠네요. 상대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상대 도수가 가장 크다면 똑같이 뭐도 가장 큰 걸 찾아야 돼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도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상대 도수가 나와 있으니까 상대 도수 가장 큰 계급은 이 꺾은선 그래프 위에 가장 위쪽에 있는 꼭지점을 찾으면 되죠. 얼마예요? 0.35겠네요. 키가 160 이상, 160cm 미만인 사람은 몇 퍼센트입니까? 이건 정말 땡큐죠. 상대 도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퍼센테이지 묻는 거는 정말 땡큐인 겁니다. 그냥 곱하기 100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키가 160 미만인 학생의 상대 도수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100만 곱하면 100분의 1이 나온다. 그럼 구합시다. 160 미만이면 어디까지예요? 요 두 계급이죠. 이 계급과 이 계급이 160 미만인 사람이에요. 그럼 앞쪽에 있는 계급의 상대 도수는 0.05였고 플러스 뒤쪽에 있는 계급의 상대 도수는 0.15. 그럼 이 둘을 합치면 그 저 두 계급의 상대 도수가 나오겠죠. 거기다 100만 곱하시면 되니까 몇 퍼센트? 20% 이렇게 되겠네요. 전체 20%가 저 계급에 해당한다. 곱하기 10만 하면 돼요? 네. 진짜 따라하시는데 네? 저거 5번이 상대 도수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가장 큰 계급의 도수 구하는 건데. 아, 네.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상대 도수는 이거였죠? 근데 지금은 상대 도수가 아닌 뭘 구하는 거예요? 계급의 도수를 구하는 건데 도수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도상총. 상대 도수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죠. 그럼 여기 상대 도수가 얼마였나요? 0.35였죠? 거기다 도수의 총합. 여기 몇 명이에요? 60? 문제 처음에 나와 있어요. 60명이라고. 그럼 곱하면 얼마? 21명? 21명? 네. 야, 전체 60명인데 210명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60 곱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뭔 소리 하는 자, 마지막에 170 이상인 사람은 몇 명입니까? 자, 여기 잘 보세요. 170 이상인 사람이라는 얘기는 요만큼은 지금 그림상 여기 있는 이 두 계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몇 명입니까는 도를 구하라는 얘기야, 상을 구하라는 얘기야, 총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도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 계급의 인원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또 위에서 배웠던 이거죠.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니까 이 계급의 인원을 구하고 싶다면 그 계급의 상대 도수 값, 여기 상대 도수 얼마? 0.15. 여기 상대 도수 값 0.1. 둘을 합치면 0.25 곱하기 도수의 총합 60. 얼마요? 15명. 그렇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네. 처음 배워 좀 헷갈리긴 하실 겁니다. 근데 헷갈리는 거랑 어려운 건 다른 거야. 헷갈리는 거는 아직 연습이 좀 덜 돼서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려운 거는 이건 배우나 안 배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려운 건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헷갈리는 거니까 집에 가서 조금만 더 개념 읽어보시고 필요하면 오늘 강의 다시 들어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 되지. 좀 하다가 막힌다고 해서 어렵다 이러면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공부가 게으른 거니까 책도 찾아보시고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러시면 돼요. 왜요? 아니 제일 네? 게임이요? 게이름? 뭔 게이름? 반달시 게임. 통계 마지막.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할 때 지금 우리가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을 배웠죠? 그때 이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 장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장점이 이겁니다.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는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나 상대도수표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그 계급의 도수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상대도수를 구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고, 두 자리에 대한 상대도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분포 상태를 한눈에 비교하기 편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 두 학교가 있어요. 한 학교는 설화중, 한 학교는 그냥 네모중이라고 합시다. 근데 설화중에서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 시험을 대비해서 시험 조사를 해봤는데 90점 이상 100점 미만, 이제 고득점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설화중은 10명이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네모중학교는 20명이 있었어요. 자, 왠지 느낌은 우리 중학교가 졌어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각 학교의 도수의 총합을 전체 인원을 봤더니 설화중은 이 시험에 20명이 응시를 했고 네모중학교는 100명이 여기 시험에 응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랑 확 달라지죠. 아까는 이번에 설화중과 네모중이 학교 국가 공인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고득점 인원 조사했더니 설화중은 10명인데 네모중은 20명. 그러면 이제 설화중이 우리 학교 못해 이랬는데, 근데 알고 보니 설화중은 20명 중에 10명이 고득점이고 네모중은 100명 중에 20명이 고득점이라는 게 들으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우리 학교 공부 더 잘하는데? 우리 학교는 20명 중에 10명이면 몇 퍼센트라고 볼 수 있죠? 100분율로 본다면? 50%예요. 50%. 근데 여기는 몇 퍼센트예요? 20%잖아. 실제로 시험 본 절반이 우리는 고득점이고 저 친구들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학교가 더 잘 봤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도수의 크기만 가지고는 서로 비교하기가 애매한 이런 자료는 실제로 도수의 총합과 그 인원에 대한 비율을 따진 상대도수를 봐야 실제로 누가 더 잘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도수를 봤더니 여기는 0.5, 여기는 0.2, 설화중, 민 이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뭐가 다른? 도수의 총합이 다른.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할 때는 상대도수가 훨씬 더 일반적인 도수 분포표나 도수 분포 다각형보다는 상대도수나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여기도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런 그림. 자, 다음은 A반, B반, A 모듬, B 모듬에 대한 상대도수 분포표를 나타낸 건데 그림 너무 조그마니까 여러분 필요하시면 책 좀 보세요. A, B 두 모듬 중에 공부 시간이 7시간 미만인 학생의 비율이 또 높은 모듬은 어디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모둠의 정확한 인원을 모르는 거예요. 각각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지. 전체 인원은 몇 명이며 거기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 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그러니까 그 값을 정확히 알고 없을 때는 서로 두 집단,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 단순한 인원수만 보는 거. 아까처럼 설화중 10명, 네모중 20명 이렇게 단순한 도수만 보지 말고 전체에 대한 비율값, 상대 도수를 봤더니 어디 중학교 좀 더 비율적으로 더 높은 인원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상대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7시간 미만, 8시간, 7시간 미만인 학생이면 이렇게 두 계급이에요. 여기 있는 두 계급. 요 두 계급. 요 두 계급에 대해서 누가 더 비율이 높으냐라고 물어봤더니 A 모듬은 여기 두 개 합친 거니까 두 개 합치면 A 모듬은 0.35가 되고 B 모듬은 요거 두 개 합친 거니까 0.15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럼 상대적으로 인원은 각각 몇 명인지 또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A 모듬이 B 모듬보다 7시간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더 높더라는 얘기죠. 실제로 공부를 A 중학교 더 안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A 모듬보다 B 모듬의 상대 도수가 더 큰 계급을 구하시오. 그렇죠? 여기 A 모듬보다 B 모듬의 상대도 더 큰 계급은 어디예요? B 모듬의 꼭지점이 더 위에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어디죠? 8 이상 9 미만과 9 이상 10 미만은 B 모듬이 더 큰 겁니다. 맞죠? 네. 6번 A, B 두 모듬 중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모듬은 어느 곳입니까? A, B 두 모듬 중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모듬 말해보세요. 어디예요? 특정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계급에서 어느 학교가 공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돼 있습니까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뭘로 비교하면 돼요? 그래프의 형태가 A 모듬보다 이거 대충 그릴게요. 이게 A예요. B 모듬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A 모듬보다 B 모듬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부 시간이 많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부 시간이 많지. 그럼 상대적으로 A 학교 학생들보다는 B 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모든 계급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A 학교보다 B 학교가 전체적인 상대 도수의 분포 위치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는 공부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모듬 중에 누가 더 상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B 모듬이 공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서로 다른 집단 두 개를 비교할 때 이런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이 유리하다, 비교하기가 참 편하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과제는요, 이제 이 통계 마무리 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 금요일까지 여기를 마무리 오시면 됩니다. 네. 먼저 프린트나 다 하신 것들은 이름 써서 제출하시고요. 이거 제출할게. 근데 낼 때 자기 이름 써야 됩니다. 이름 안 쓰면 헷갈리니까 누구 건지 몰라요, 내가.